1961년도에 처음에 예그린 악단이 생긴 거는 국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외정시대에 지난 지도 얼마 없고 6.25 끝난 지도 얼마 안 돼서 피폐한 그 국민들을 좀 정서적으로라도 좀 안정시켜 주려고 이제 한 게 이제 예그린 악단이고, 기록에 보면은 1936년부터 포겐베스 뭐 이런 게 이제 희곡이면서 음악이 좀 들어간 건데, 그 당시 이제 유치진 선생님이 3시간 반짜리 오페라타 뮤지컬에서 8곡만 발췌해가지고 하셨지만 어쨌든 포게베스를 그 당시에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실용극단에서 메나브라만차를 일부 그 아리아적인 곡만 가지고 공연하고 이랬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드라마 센터가 생기면서 예그린 악단이 창단이 돼서 한 300여 명 정도 단원을 가지고 출발한 거거든요. 66년도에 예그린이 탄생돼서 살찌기업소를 하게 됐죠. 살찌기업소는 뭐 잘 알다시피 우리 전통 예술인 그 배비장전을 이제 현대화시키는 구성각색해서 했고, 원작은 김용수 선생님이라고, 이분 원작을 이제 황운원 선생님하고 무용평론하시던 박용호 선생님이 가사 쓰셨어요. 최태환 선생이 이제 그 당시 작곡을 해서 처음으로 살찌기업소의 1회가 시작이 됐고, 첫 애랑이 역을 했던 배트김 씨의 그 역할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예그린 그 제작팀 쪽에서 미리 주제곡을 판으로 만들어서 방송국이나 라디오 쪽에 히트를 시키고 해서 막 올라가기 전에 그 주제곡은 이미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그랬었죠. 예그린이 이제 생기면서 각 대학 교수들이 자기 제자들을 추천해서 그중에서 오디션 봐가지고 뽑고, 발레 전공자, 뭐 무용 전공자, 그 월급 주고 하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그린 쪽으로 많이들 몰렸었죠. 제가 그 예그린에서 제가 제일 막내 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월급이 12,000원이었어요. 공무원생활 30년 정도 된 아저씨의 월급의 2배 반 정도가 됐었죠. 출퇴근을 시켜주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우리 예그린 단가 중에 무지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버스에 전체를 무지개로다가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컬러풀한 버스 1호가 됐었죠. 포장도 안 된 그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1년 동안을 지방공연 다녔는데 어르신들이 뮤지컬 하면 모르는데 예그린 하면 몇 년 전에 우리 동네 왔었죠 하고 반겨주고 그러셨어요. 시민항에 방송 쇼를 하다가 불이 났어요. 타가지고 공연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대 강당 가지고 안 되니까 극장을 지어 그래가지고 이게 남산에 국립극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립 예그린이었습니다. 국립가무단으로 타이틀이 바뀌었죠. 77년도 11월 1일부로 국립가무단이 시립가무단으로 이관돼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2번의 타이에 의해서 7번의 그 이름을 바뀌게 된 거죠. 서울시 뮤지컬단에는 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시 뮤지컬단으로 이제 타이틀을 바꿨고, 그 전까지 서울시 시립가무단이었죠. 제가 예그린 단원증만 5개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그대로 갖다 쓴 적이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본도 없고. 악보를 구하려고 영국, 미국 알아봐도 현재 브로드웨이에서 하기 때문에 악보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케스트라 악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합창, 독장 다 있는 미국서 그 프로그램 하나 또 유목시 통해서 얻어가지고 와갖고 국립극장에 초연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흥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슈퍼스타가 아주 효자 상품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이나 올리버나 에비타, 사운드 오브 뮤직, 요거는 우리 각색 윤색 관계 없이 그냥 번역해서 우리가 썼다는 거. 슈퍼스타 가사 쓴 팀 라이스 씨가 와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서 날 보고 너 해적이야. 나 맞다, 해적이다. 근데 우린 그때 저작권 옆에 든 적이 없어. 당사자를 만났으니까 그때 미안했고, 거저 쓴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저작권료를 내고 쓴다.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 그때도 윤복호 씨가 이제 그 마리아를 했고. 빠담빠담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올리는 상업 뮤지컬이에요. 이화여고 강당 유관순 기념관에서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이 없더라고요. 이반 선생님이 쓰시고 저희들이 창작으로 만들었어요. 작곡, 작사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종문화회관 여기를 개관하게 돼요. 피터팬으로. 어린이들이 굉장히 열광했죠. 83년도에 그 아가씨 언달들을 민중광장 대중에서 하면서 정지수 선생이 이제 번역을 하고 문석봉 씨가 연출해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 그 서민들, 밑바닥 인생들의 삶을 그렸는데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그리지 않고 재미있게 해악이 넘치는 그런 대사들을 해서 아주 재치있게 잘 처리가 됐어요. 이게 극본이 아주 완벽해요. 아주 대박을 쳐서 뭐 몇백만이라고 그래요. 연극 팬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슬슬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뮤지컬 시대에 첫 막을 열었다. 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제 80년대 굉장히 많은 극단들이 뮤지컬을 했다면 90년대는 이제 뮤지컬 전문 단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가 서울 뮤지컬 컴퍼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이제 뮤지컬이라고 하는 거는 롯데 뮤지컬단이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 팀들이 그대로 신시에 와서 이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그리스, 7인의 신부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빌타고 하고 쇼 코미디 그런 이제 창작 위주로 해서 공연을 제작을 하게 됐어요. 다른 후배들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오디 컴퍼니도 생기고 극단 신시가 생겼어요. 김상일 선생님이 만드신. 우리나라 한국 뮤지컬의 제작 시스템이 정착이 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선진 뮤지컬의 노하우를 한번 적용을 해서 전문 컴퍼니로 한번 거듭 태어나보자 변화하는 계기가 된 게 이제 1990년대 후반입니다. 신시라든지 에이콤이라든지 이제 이런 컴퍼니들이 생기면서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공연을 하게 되고 관객들이 조금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인프라가 조금 생긴 거죠. 당시에 마침 삼성이 나이세스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음반 사업을 한다고 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니까 뮤지컬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고 이것이 산업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삼성에다가 이제 뮤지컬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 첫 작품이 이제 96년 브로드웨이 42번 가고 브로드웨이 42번가 이후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삼성 영상사업단하고 제작을 했었고 시립가무단도 마찬가지고 서울예술단도 마찬가지고 뭐 뮤지컬 전문 배우죠. 그런데 이제 롯데월드 예술국장은 가무단이나 예술단보다는 좀 달랐던 게 미국에서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보컬이나 춤이나 또 탭댄스나 뭐 연기나 그런 걸 다 이제 반년 이상 걸쳐서 단원들을 훈련을 시킨 거죠. 브로드웨이에 있는 스태프들이나 미국에 있는 스태프들이 와서 코옥하면서 우리나라 쪽 무대 스텝이든 연출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2001년) 오페라 요령이 공연한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는 우리 공연의 어떤 히스토리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2001년 오페라 요령 이전에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140억이었다면 그 이후에 매년 20%씩 성장을 했잖아요. 오페라 요령이 주는 시장의 어떤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도 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화를 이뤄내는 큰 계기를 만들었다. 이게 오페라 요령의 어떤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모든 그 제작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배우들만 이제 한국 배우들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뮤지컬이 그 당시에 고급진 대중문화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게 이제 오페라 유령, 맘마미아 이 시점인 것 같아요. 뮤지컬의 새로운 어떤 시장,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페라 유령 제작한 우리 설도연 대표님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지만 하여간 달리 봤습니다. LG아트센터의 극장 관계자들도 설도연 씨가 설득을 했겠지만 근데 설득한다고 그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LG아트센터 김우진 대표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 극장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전체 건물 구조를 고쳐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신 명예회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공연장을 대규모로 고쳤어요. 변경 심의까지 받고 구조물을 변경을 한 거예요. 프로듀싱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극장이 있어야 되고 감히 산업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은 런던의 웨스트엔드, 뉴욕의 브로드웨이 똑같은 수준의 작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퀄리티가
떨어진 작품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김지원 대표님의 오랜 꿈이 이 프리다를 뭐 멕시코에도 가져가고 저쪽 유럽 아니면 뭐 미국 이런 쪽에 가져가서 많은 나라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가서 다른 공연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일부러 내가 요걸 꺼내놨어. 이게 이제 토니 어워즈 노미네이션이 되면 이걸 줘요. 내가 저걸 하나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우리 작품을 가지고 브로드웨이 접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신춘수 대표가 미국에 가서 프로듀서로서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하고 어떤 정서에 맞는 작품을 고른 거, 이건 굉장히 아주 스마트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폴란드 사람들이 그 마리키리에 대한 애정이나 그녀에 대한 그런 자부심은 정말 우리나라의 약간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처럼 약간 정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갔던 모든 곳에서 저희는 정말 엄청나게 큰 환영을 받았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좀 해외에 좀 진출하고 해외에서 그래도 좀 능력을 인정받고 그래야만이 한국이 앞으로 미래의 뮤지컬 강국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웨스트엔드에서 한국 공연이 장기로 공연이 됐다는 건 정말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한국 뮤지컬 선배님들의 그런 작업들, 발전을 하고 해서 오늘의 그 마리키리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선배님들한테 너무 좀 그 영광스러운 상을 그냥 마음속의 상이지만 그런 걸 약간 돌리고 싶달까요?